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팔슨 후입니다. 오늘 CPI 대폭발해서 최근 금리 인하 지연된다는 얘기 많죠.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향후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8월 금리 인하 지연 시사했죠.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2% 물가 확신에 더 큰 자신감 필요하다 했고요. 최근 발표한 CPI가 3.5%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했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 자, 그런데 이 금리 외에 연준이 경제에 개입하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카드가 무엇인지 하고 해당 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부 일반 계좌는 미국 행정부 계좌입니다. 연준 보관 자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재무부 일반 계좌, 그리고 영래포 잔고, 기타 연준 계좌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미미하니까 빼두고요. 중요한 거는 재무부 일반 계좌고 영래포 계좌입니다. 그리고 민간 유동성이 있겠죠. 민간 보관 자산과 연준 보관 자산 이렇게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래포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영래포가 뭐냐면은 연준이 운영하는 단기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레포라는 게 돈이 필요한 금융회사가 연준의 국채, 미국 국채겠죠? 이거를 맡기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영래포는 반대입니다. 금융회사가 남아도는 자금을 연준에 맡기고 국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 기금이 3,700억 달러로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해서 거의 곧 영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에서 연준에 국채를 맡기고 유동성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영래포 잔고가 영원히 곧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 자, 미국 정부는 어쨌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얘는 계속 적자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내야 되고,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채를 사려고 했을 때 이 민간은 이 국채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유동화 시켜야 되는데,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유력한 통로인 이 레포 이쪽이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막히면은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더 올라가서 미국 정부의 적자가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그럼 이자 부담이 굉장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적자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21년도에 이랬고요. 21년도 이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도 다음 빼면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 적자가 계속해서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이게 아이러니하게 또 인플레가 유발하게 됩니다. IMF에서 오늘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거는 과잉 재정 지출 덕분인데 인플레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확대하면은 당연히 신용 등급 떨어지겠고 달러 지위 같은 거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뿐더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미국에도 이거를 마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준이 나서는 거죠. 어떻게 나섭니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양적 긴축 속도 조절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지만은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만기가 오는 국채나 MBS 연장을 안 함으로써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채의 매도 효과를 내는 거죠. 미국 국채를. 하지만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이거를 늦춤으로써 정부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국채 매도세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원래는 얘네가 보시면은 이렇게 FED는 현재 월 600억 달러 수준으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FED의 잔고라고 보면 되는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새롭게 연장을 안 하는 거죠. 미국 국채 이런 것들, MBS를. 그런데 이거를 5월 1일, 24년도 5월 1일 회의한 다음에 5월 중순이나 6월부터 300억, 월 3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던 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고 민간 유동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연준의 이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건데 금융위기 전에는 33%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5% 미만이니까 결국 이것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거를 파는 속도를 좀 낮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미국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보시면은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이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막 4%, 2%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영래포 잔고가 줄어든 상황,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 재정 적자 악화 상황에서 연준의 이 QT 속도 조절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결국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조 바이든이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는 지출을 지금 막 마냥 줄일 수가 없습니다. 20년도에도 코로나 원인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정부는 지출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었죠. 이번에도 결국 정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정부 지출 증가와 연준의 QT 속도 조절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 유동성 개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 유동성 개선 효과는 결국은 주식 시장이라든가 코인 시장의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결론. 연준 영래포 잔고 고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 수요가 줄어들면은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QT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리 인하 지연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활기를 가져올 거고요.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막 지출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코인이나 주식시장 같은데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5월 1일에 있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600억 달러가 300억 달러로 QT가 이제 줄어드는지 이게 확정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다가 홍콩 ETF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23일 발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호재들이 5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잘 참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PI 대폭발해서 금리 인하 지연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연준은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양적 완화, 그리고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하고 금리 이렇게 있죠. 금리가 지연되더라도 이 QT 속도 조절로 자본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영래포 잔고가 고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QT 속도 조절은 거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시즌 종료를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